셀트리온 목요일 마이너스 2.67%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2.31%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연이틀 장대 모양의 음봉이 연출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모양이 안 좋아졌습니다. 진펜트라 간담회 후폭풍이 연이틀째 휩쓸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전일 매도를 했지만 오늘은 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237억의 매수 우위, 기관 투자가들은 834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규모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투신권에서 776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약은 외국인들이 0.5억의 매수, 기관들은 22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진펜트라에 대한 간담회, 여기서 나온 진펜트라의 올해 매출액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실망이 큰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한 제약과의 합병과 관련해서는요,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잡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진펜트라의 매출액에 대한 이야기들이 누가 맞고 틀리느냐, 이런 부분은 물론 지나봐야 아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올해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간담회 후폭풍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셀트리온은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스테키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내 허가를 획득을 했다는 발표인데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스테키마는 오리지널 전체 적응증에 대해서 국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가 됐다, 이런 이야기고요. 시장 규모는 글로벌로 26조 원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국내보다는 미국, 유럽 쪽이죠. 허가 절차는 순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스테키마는 인터루킨 억제제입니다. 이것은 TNF-알파 억제제에 이어서 2차 치료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가면역 질환의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모두 확보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미국, 유럽보다 먼저 국내에 허가가 나온 것인데요. 국내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죠. 작년 기준으로 300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 시장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현재 미국과 유럽 쪽에는 허가 신청을 완료해 놓은 상태죠. 특히 미국은 작년에 오리지널사인 존슨앤존슨하고 미국 내 특허 합의를 최종 완료를 했습니다. 25년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스텔라라와 스테키마 정리를 하게 되면요. 오리지널인 스텔라라는 인터루킨 치료제고요. 오리지널은 존슨앤존슨사, 제형은 정맥주사제형, 피하주사제형 두 가지 다 있는 것이죠. 적응증은 우리가 잘 아는 자가면역 질환 쪽의 적응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허 만료는 미국은 이미 23년 9월에 만료가 됐습니다만요. 존슨앤존슨사에서 계속적인 방어 전략을 펼치면서 미국에서의 출시는 25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유럽은 올 7월 달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스텔라라의 시장 규모를 봤을 때 휴미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블록버스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휴미라처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셀트리온의 스테키마는 25년 3월 달에 미국에서는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유럽에는 23년 5월 달에 허가 신청을 완료를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휴미라에 이어서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역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퍼스트 무브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암젠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암젠은 25년 1월 1일 날 미국에서 출시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 2월 달에는요, 알보텍과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출시가 가능하고요. 셀트리온은 3월 7일부터 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도자료에서 국내 허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내 허가도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먼저 나왔죠. 지난 4월 11일 날 허가가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암젠이 퍼스트 무브가 될 가능성이긴 하지만 작년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와 비슷하게 경쟁이 치열하면서 한 달 사이를 두고 계속적인 출시가 되잖아요. 결국 PBM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따라서 미국 시장의 퍼스트 무브는 의미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알보텍이 퍼스트 무브가 될 가능성인데요. 제일 먼저 승인이 났고요. 이미 알보텍은 올 7월부터 유럽에서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셀트리온은 현재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늦어도 올 연말 내로는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계획했던 대로 하나씩 출시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새로 나오는 제품 가운데서는 옴니클로가 퍼스트 무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핵심은 짐펜트라에 대한 간담회였고요. 그래서 짐펜트라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특히 24년 짐펜트라의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수적으로 2,50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악재로서 작용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약과의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제약과의 합병은 7월부터 바로 추진한다 이러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 바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바로잡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혼선을 준 점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주요 핵심 내용들 가운데서 물론 2,500억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내년까지 15만 명 목표로 이렇게 하고 올해 적어도 2,500억 매출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는요. 주주들이 희망할 경우 진행 가능하지만 무리한 합병은 지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바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M&A에 대한 이야기죠. 다수의 M&A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미국 직판의 유리한 제품군을 갖추기 위한 M&A를 고려 중이다.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이런 것들이 번들링을 했을 때 PBM 설득에 유리한 제품인 케미칼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150개 이상의 케미칼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기업으로부터 M&A 오퍼를 수령하기도 했으며 인수합병은 2년 안에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오 쪽이 아니고 케미칼 쪽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유럽 제약사를 M&A를 고려하는 이유 그리고 M&A는 홀딩스에서 진행하는지 셀트리온에서 진행하는지 이런 질문인데요. 진행은 당연히 셀트리온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변 내용을 보면요. 미국 시장과 달리 유럽 시장은 케미칼 의약품과의 번들링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프랑스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체 조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약국 영업을 유럽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국 영업을 위해서는 케미칼 의약품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이라든가 스웨덴 다른 나라도 확대될 수가 있지만 아직 당장은 어렵다는 이야기고 대신에 프랑스는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프랑스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M&A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케미칼 제품을 150개 정도를 보유한 회사를 고려하고 있다. 셀트리온에서 진행을 하고 금액은 1조 원 내외다. 자사주 2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 제약사라는 것은 확실시 되고요. 바이오가 아니고 케미칼 약품을 150개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제도라든가 이런 변화에 적응을 하면서 번들링 쪽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케미칼 쪽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M&A가 케미칼 제약회사라는 것은요. 신약 개발과 관련된 M&A는 아닌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의문점이죠. 어쨌든 이 부분도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DS 투자증권의 자료를 보시면요. 미국 내 바이오 시밀러 경쟁 동향에 대해서 유플라이마는 PBM 정책에 의해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것은 오리지널이었던 휴미라가 선호 목록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오리지널이 있는 가운데 다른 바이오 시밀러들이 경쟁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바뀐다는 것이죠. 페이어들, 보험회사들의 정책이 변화하는
6월 말부터 7월 초부터는 다시 경쟁 구도에 진입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유플라이마는 경쟁력 측면에선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휴미라 시밀러, 즉 유플라이마의 침투가 늦다. 본격적인 매출 증가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본다. 오리지널 제품 휴미라를 선호 목록에서 배제하는 PBM 정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실제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플라이마도 3분기부터는 매출 증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작년 7월 달에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출시가 된 이후에 플라이마뿐만 아니고요. 다른 바이오 시밀러들이 전부 다 생각만큼 매출이 나오지 못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PBM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작년에 휴미라 쪽에 바이오 시밀러들 막 출시가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PBM들도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할지 몰랐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핵심이 오리지널인 휴미라를 선호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IRA 법안과도 관련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세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틀 동안의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간담회 후폭풍인데요. 핵심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시장에서의 기존의 평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수급 측면에서 변화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외국인들 매도가 많았지만 오늘은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국내 기관 쪽에서 투신권에서 매도가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전일 매도의 10배가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잖아요.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은 만기 영향인지 아닌지는 내일 투신권의 움직임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만기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말았죠. 고점 돌파가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기관들 특히 투신의 매도 이런 부분이 만기 영향, 이에 따른 단기적인 매도 클라이막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악재가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본다면요, 박스권 저점을 이탈하는 추세적인 하락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시각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